이어서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속풀이 경제 순서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풀었고 또 금리까지 내렸는데 왠지 내 주머니엔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시중엔 돈이 많은데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 즉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유동성 함정이라는 위험에 빠져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한국은행까지 금리를 낮추면서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경기 활성화에 이 재정 정책 또 통화 정책 모두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애초에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한 4.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3%대 후반까지 이 전망치를 내려놓은 상황이고요. 예. 최근엔 또 한국은행이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집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보다는 이 성장률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부와 한은이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현재 내놓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그동안에 이렇게 쭉 이론적으로 보면요. 보통 돈을 풀거나 또 금리를 내리게 되면 경제 주체들 심리도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나 생산이 늘어나는 건데 이런 이론과는 달리 우리나라 통화량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게 참 돈은 돌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정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그 통화 및 유동성 자료가 있는데요. 네. 지난 8월에 우리나라 통화량이 2,031조 원. 네. 1년 전보다 7.6%가 늘었습니다. 예. 이것은 2010년 10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의 증가율을 보인 거니까 네. 이 돈은 충분히 많이 풀려 있고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게 예. 중요할 텐데요. 예. 머니마켓 펀드라는 MMF라는 데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MMF에 한 달 만에 10조 원이 늘어서 60조 원이 넘어섰는데 네. 이 MMF라는 것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이 단기 자금이 단기적으로 머무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단기 금융 상품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펀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동 자금이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동 자금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자금이 아니라 네. 부표처럼 떠다니면서 어디에 투자할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자금을 이야기합니다. 예. 부동산이나 주식 또 은행 어디를 봐도 좀 불안하거나 예. 또 믿었지 못하니까 일단은 이 정거장 같이 넣어뒀다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근거리에 두고 있는 겁니다. 예. 현금이나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 수치를 애만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네, 통화량 지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표가 이 자금의 부동화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 이 애만을 보게 되면 이 8월 말 현재 543조 원, 지난해 예. 8월보다 무려 57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돌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소비가 줄고 또 기업 투자도 좀 위축돼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자금이 나오면은 선순환하려면은 소비를 하게 되고 그 소비된 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기업의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가계 소비는 늘지 않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8월에 기업들의 이 설비 투자를 보게 되면 7월보다 10.1%나 줄었는데요. 예. 이것은 2003년 1월에 기록한 마이너스 16.1%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투자를 않게 되면 그 이익금이 그대로 이 유보금으로 남게 되는데 예. 그 유보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12월 결산법인의 상반기 말 현재 유보율이 1092.9%, 지난해 말보다 69.4%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예, 그 통화승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통화승수는 이 한국은행이 공급한 통화가 시중에서 몇 배의 통화를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요. 예. 8월 통화승수는 18.7배. 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했던 게 2001년 12월부터인데요. 네. 이 당시와 비교하면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현재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통화승수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또 낮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돌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유동성 함정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영국의 그 학자죠, 경제학자 케인즈가 주장한 유동성 함정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케인즈가 말하는 이 유동성 함정은 주로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경제주체들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이자율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자율을 더 낮추더라도 돈을 쓰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통화량은 늘어나더라도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케인즈는 금리가 오르면은 그러니까 주식이 싸지면 이것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만 보게 되면 예. 지금 현금을 풀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노년화가 고령화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네. 또 현재 가계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언제 이것을 갚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여러 가지를 내놓더라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경제 주체들이 이 불안 심리를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현금을 꽉 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경제는 쉽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비단 우리나라만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유럽, 일본 모두 다 이 돈을 마구마구 풀고 있지 않습니까? 제로 금리에 가까울 정도로 또 금리를 낮췄는데 그런데 경기는 살지 않고 있어요. 이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세계적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주도해서 이 달러를 상당히 많이 풀어놓는 소위 양적 완화를 세 차례 동안 단행을 했고요. 그랬는데도 미국 경기는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역시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져서 남유럽을 중심으로 상당히 재정 위기를 맞았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했는데 역시 현재까지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유동성 함정은 10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과서처럼 알려져 있고요. 예. 이렇게 전 세계적인 유동성 함정에서 과연 우리나라만 예외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경기 부진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럴 때 우리 정부 대응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정부 정책에 대한 이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정부의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심리를 움직이고 이것은 경제 주체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데 예. 현재 경제 주체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또 하나는 그 해외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예. 미국, 유럽, 일본도 중요한데 우리나라와 최대 교역을 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 부진.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하는 전략을 좀 만들어야 현재 지금 위험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제는 개인들 아니겠습니까? 개인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 이렇게 돈이 잘 안 돌게 되면 결국에는 개인들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개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입니다. 정부가 저금리로 계속해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미국이 양적 완화 중단을 곧 할 예정이고 네.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되면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예. 은행이라는 데가 기준금리를 내릴 때는 대출금리를 조금 내렸다가 금리를 올릴 때는 또 빠르게 큰 폭으로 올리기 때문에 만약 정부에서 한은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자 부담이 크게 확대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만간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네. 내년이나 내후년은
등 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예. 지금부터 부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보내드리는 속풀이 경제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